안녕하세요. 자타공감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바로 이거입니다. 쌤, 면접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꼭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도 제가 많이 받는데요. 저의 대답은 응, 무조건 해야 해 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빨리 알아볼게요. 일단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간다고 해도 발언 분량을 다 합쳐보면 고작 해야 10분이거든요. 그 짧은 시간을 가지고 면접관은 합격 불합격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인사가 만사인데 혹시 괜찮은 사람을 떨어뜨리면 어떡하지? 이상한 사람을 최종 합격시킨 거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항상 내면에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한 거죠. 그 짧은 시간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다는 게 정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라는 그 질문의 속뜻은요.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걸 좀 알려줘. 내가 너를 잘못해서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 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입사 의지가 너가 얼만큼 간절한지 내가 잘 못 봤거든? 그게 있다면 다시 한번 좀 어필해 줄래?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면접 답변을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치명적인 실수를 만회하는 용도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앞에서 내가 어떤 직무와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을 받았는데 너무 긴장해서 제대로 답을 못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면접관의 평가는 이미 X가 쳐져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오해하고 있었네. 얘 원래 제대로 알고 있는 애네. 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회를 해주시는 용도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용도는 직무 경쟁력을 어필하는 용도예요. 앞에서 내가 받았던 질문 중에 내가 남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특별한 어떤 경쟁력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질문을 못 받았다면 쓸모 있겠는데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한 번 더 어필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서 실수도 안 했고 내가 가진 역량도 충분히 어필을 했다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정말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애사심이 깊고 또 남다른 마인드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지 그런 진정성을 어필하는 버전으로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한 번씩 들어볼게요. 재무팀 지원자라고 가정을 해보면 앞선 질문에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차이점을 얘기해주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답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러면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죠. 네, 있습니다. 앞선 질문 중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차이를 물어보셨는데 제가 너무 긴장을 한 탓에 제대로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정정을 하고 싶습니다. 대차대조표는 블라블라블라, 손익계산서는 블라블라블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대로 알고 있네. 내가 오해했었네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직무 경쟁력을 어필하는 거예요. 해외 영업 지원자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해외 영업 직무에 외국어 역량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론 이력서에 외국어 점수를 적긴 적었겠지만 점수 이상으로 내가 실제로 스피킹 역량이 뛰어나다. 그런 자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앞에서 그거를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 때 한 번 더 어필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네, 있습니다. 제가 해외 영업팀에 왜 꼭 필요한 인재인지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라고 영어로 샬라샬라, 일본어로 샬라샬라, 중국어로 샬라샬라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진짜 적극적이다. 외국어도 잘하네. 진짜로 실력이 있네. 라는 생각도 들고요. 면접이 끝난 이후에 제 이름은 기억하지 못해도 아까 그 영어로 마지막 인사 한 애 있잖아. 일본어로 한 애 있잖아. 3개국어로 한 애 있잖아. 라고 면접관 사이에 거론이 되는 순간 합격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진다 라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만큼 각인이 된다라는 건 면접자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버전은 진정성 어필인데 요거 정답이 없죠. 당연히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진솔하게 한번 전달을 해보라는 취지인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회사 재직 당시에 인턴 면접을 볼 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한마디 때문에 떨어뜨리기 일보 직전인 친구가 최종 합격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진심을 굴러 담은 마지막 한마디가 현세를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가졌다라는 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있습니다. 저는 조직에서 성과를 내는 인재는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일에 대한 진심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심은 자신이 하는 일이 조직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는가인데요. 그런 면에서 제가 이 땡땡 직무에 누구보다 진심을 가진 지원자이기 때문에 입사하게 된다면 제 개인의 성과만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직의 성장과 사회적 기여라는 관점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이 사람 진짜 찐이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냥 진심이 굉장히 묻어나는 사람이다. 뽑고 싶다. 같이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버전으로도 하나 준비를 해놓고 가셔야 된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거를 쓰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자 이제 면접 끝났으니까 편하게 아무 말이나 짓거려 보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요. 또 하나의 면접 질문이다. 일종의 보너스 질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보너스 질문으로 내가 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있다면 그걸 뒤집어야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대답을 하셔야 되는 질문이다. 라는 점 꼭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더 다양한 청년을 위한 취업 정책 법률 정보는 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서 자타공감을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